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자 중에는 안녕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이 무너진 것은 코로나 사태가 가장 최악으로 치달았던 2020년 3월 19일 이후에 처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 3, 4년 사이에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은 아마 처음 겪는 일이실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넓혀보면은 IMF, 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코로나19, 그리고는 이번 충격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충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진짜 어마어마했고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부터 전조 증상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죠? 계속 외국인 기관들이 팔고, 특히 외국인이 계속 팔고, 미국 시장이 고꾸라지고, 해외 증시가 돌아가면서 다 고꾸라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랬든, 좀 느낌이 이상해서 그랬든, 비중을 최근에 줄이셨던 분들은 그나마 다행스러웠을 거고요. 그냥 들고 있었거나 계속 사면서 비중을 늘려가셨던, 결과적으로 비중이 늘어난 분들은 아마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울상이실 것 같고요. 반대로 비중을 줄였다가 오늘 같은 날 또 비중을 늘려서 조금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시장은요, 분석을 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 이거는 기술적으로 드러난 어떤 지표가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바로 여러분들의 공포심, 그다음에 나와 같은 이 투자자들의 공포심, 그다음에 추가 하락할 거라는 예상치,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나는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보 같으니까 기다려야 되나? 아니죠. 다수가 바보 같은 짓을 했을 때는 소수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수가 현명한 결정을 한 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언젠가 반등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내일 바로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제 추가 하락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모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아마 어떤 흐름이 나오는, 제가 좀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장 초반에 크게 하락하더라도 장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끝나느냐,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서 끝나느냐. 내일 진짜 우리 증시 오늘 빠졌던 것처럼 8% 9%씩 미국 나스닥, 다우, S&P 500 이런 지수가 8% 9%씩 빠지면 내일 우리는 15%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10%씩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하한가 나오는 종목이 수두룩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시장이 진정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공포를 더 키울 것이냐, 이런 건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변동성 어마어마하게 키웠고, 변동성 지수 자체가 엄청나게 컸었는데, 미국도 빅스 지수가 최근에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 변동성 지수라는 게 110%, 2배 넘게 튀어 올랐습니다. 이런 증시는 거의 없죠. 한 5년에 한 번? 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장이 오늘 펼쳐졌던 거예요. 이걸 전망한다? 이건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라요. 시장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구나, 안 좋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지나고 나면 분석하기는 쉬운데 장중에 마주할 때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반등하지 않을까? 반등하지 않을까?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하거나 이런 것도 나쁜 전략은 당연히 아닌데요. 지금은 하락할 때 사지 말고, 하락할 때는 최소한 지켜보다가 반등할 때 사야 되는데, 오늘 오후장, 특히 2시 30분 이후 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고 바닥을 잡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열심히 메시지 보내드리고 이러면서 오늘 장에 좀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일단 지난주부터 계속 팔았기 때문에 사실 한 종목 빼고 다 팔았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 한 종목을 오늘마저 사실은 다 팔았다가 장 1시간 남겨놓고 반등 나오는 상황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또 내일 더 빠지면 또 저도 손해보고 또 팔아야 됩니다만, 일단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은 좀 다행스러운 지점이다. 그리고 다른 개인 투자자들과 완전히 반대의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들이 막 살 때 나는 비중을 줄였으니까 상관없고, 개인들이 막 팔 때, 물론 오늘 이제 다 던졌다가요, 오후 늦게 이제 팔았으니까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거의가 아니라 완전 최저점에서 샀어요. 이거는 또 이상하게 저로서는 좀 아쉬운데, 완전 최저점 그 밑에도 매수를 걸어놨는데 이제 최저점 부근에서 체결된 이후에 바로 V자로 반등이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많은 물량을 쥐지 못하고 그거를 빼서 다시 사고 하는 사이에 너무 빠른 속도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추가로 사지를 못했고, 중간에 이제 약간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한 끝에 이제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매우 공포스러웠지만,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물량을 지난주에 다 팔았지만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걸 보면서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매수한 종목은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다는 기대를 하게 돼서 일단 오늘 지금 현재로서는 걱정이 좀 덜 되는 일단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투자자들은요, 지금 만약에 비중을 줄이지 못한 분들은 매우 큰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종목별로 좀 엇갈리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미국 증시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밤 미국 증시의 흐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조금 빨리 짧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오른 종목 10종목이었습니다. 10종목. 924종목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23종목이 올랐고요. 1633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장은 사실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거의 못 본 것 같은 그런 장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8.77%가 빠졌고요. 코스피 100은 9.1%, 더 많이 빠졌습니다. 지수가 8%, 9%씩 빠지는 장은 거의 없는 장인데 오늘 이렇게 공포심이 진짜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코스닥은 11.3%가 하락했는데 코스닥 150은 11.08, 약간의 차이지만 그래도 대형주가 좀 낮다는 거죠. 변동성 지수 보실래요? 밑에 110.66%, 2배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공포지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미국의 빅스 지수하고 비슷합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어치 팔고 개인이 1조 7천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혼자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거의 7천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외국인이 5,400억 원어치를 샀고 금융투자가 2,700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11% 급락한 상황에서 차곡차곡 완전 저점에 매수를 해 놓은 상태다. 불쏘시개를 잔뜩 쌓아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 선물지수 5% 정도가 추가 하락하고 있어서 오늘 미국 장 한 번 더 급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런 장에서 그동안에 환율이 잘 버텼는데 오늘은 1% 넘게 급등했네요. 1371원 기록했고요. 국제 유가는 3% 넘게 3.66% 하락해서 73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거래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고 있는 밤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거래가를 말씀드린 거고, 오늘 밤에 나오는 거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코스피는 경기 침체 우려 확대. 지금 오늘 뭐 기사 중에 아래 공포 뭐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 리세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전쟁 우려 이런 것들이 막 덮치면서 미국의 채권 시장 요동치고 우리 증시에서는 공포 심리가 크게 작동을 하면서 빠진 겁니다. 저는 이 중에 공포가 70%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이것 때문에 시작된 공포지만 공포가 투매를 부르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지수가 급속도로 빠졌다. 근데 이때 버티는 게 그러면 버티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갑니다. 언젠가 올라가는데 하락할 때 버티는 것만큼 이상한 게 없어요. 하락할 때 왜 버티죠? 하락할 때는 무조건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뭐 단 한 주라도 10주라도 팔아야죠. 팔아서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을 줄여놔야 덜 무섭잖아요. 그리고 행동하는데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매도를 잘해야 되는데 매수를 잘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매수가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는요. 매도는 공부해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고 장이 빠질 때 외국인이 샀나 안 샀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차트 보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흐름에 딱 보면은 그냥 차트 분봉 차트만 제일 빨리 뭐 T까지 볼 건 없습니다. 그냥 뭐 일봉 정도 보시면서 막 움직이는 요동치는 것만 보셔도 아니면 일봉이 아니고 그 1분봉 그리고 조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한 3분봉이나 5분봉 켜놓아도 됩니다. 보시면서 쭉쭉쭉쭉 내가 생각했던 그 저점 어떤 지지 라인을 이탈한다. 그러면 한 뭐 3분의 1 아니면 반 뭐 이렇게 덜어내고 반등하지 않을까? 아 반등 안 하네. 더 빠지네 하면 나머지 반 털어냈다가 바닥에서 반등을 한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매수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들고만 있거나 빠질 때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물론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시간대 타이밍도 있습니다만 위험하죠.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막 서킷 브레이크 막 나오고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막 아시아 증시들 전반적으로 급락세가 나왔죠. 오늘 니케이 지수 12.4% 빠져가지고 외국 속보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원화 약세폭이 확대됐고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출회되며 8%대 하락. 자, 경기 침체 대형 모멘텀 나빠졌죠. 미국 증시 빠졌었죠. 니케이랑 중국 지수 빠졌죠. 금리가 아니라 환율이 안 좋았죠. 수급 꼬였죠. 최악의 오늘 하루였던 겁니다. 그런데 코스피를 개인들만 샀으니까요. 오늘 코스피 잔뜩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출발한 이후에 시총 상위주들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낙폭이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전체 다 빠졌습니다. 심지어 코스피 200 종목이 전체 다 빠졌고요.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 아까 10종목 올랐다 그랬잖아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제일 높았던 종목이 229위에 자리하고 있는 세아제강 지주 하나가 올랐습니다. 그게 제일 그러니까 그게 오른 게 시가총액이 제일 높았던 거고요. 시총 228위까지 다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10% 넘게 빠졌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졌던 거는 옛날에 갤럭시 노트 7인가 한 10년쯤 전에 배터리 폭발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요. 또 기아, 포스코홀딩스, LG화학이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자, 시총 16위부터 30위를 봐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 15% 정도 하락이 나왔고 HD 현대중공업, 포스코 퓨처엠, 또 HMM까지가 다 10% 넘게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삼천당제약 또 HPSP는 20% 넘게 빠졌고요. 삼천당제약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4%대 빠졌고 실리콘투도 13%대, 셀트리온 제약도 13%대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또 16위부터 30위를 보더라도 비슷하죠. 이오테크닉스가 14%대, 또 솔브레인과 ST팜이 11%대 빠졌고 나머지들도 거의 다 왕창 빠졌습니다. 업종 보면 코스피는 통신업이 제일 좋았는데 이만큼 빠진 거예요. 4.41% 빠진 게 제일 좋은 겁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인스코비, KT가 4%대 하락했고요. 의료정밀이 제일 안 좋았는데 업종이 1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DI가 15%대, 한컴 라이프케어가 13%대 빠졌고요.
코스닥은 종이 목재가 제일 좋았는데 6.59% 빠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평소 같으면 제일 안 좋았을 업종 이 등락률인데 종이 목재가 제일 좋았던 게 이런 상황입니다. 국일제지가 보합, 대림제지가 6%대, 삼보판지가 7%대 빠졌고요. 기계 장비 업종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JNB 23%대, 모델솔루션과 기가비스가 21%대, SBB테크, 필에너지, HPSP가 20%대 이런 식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제일 좋았던 종목이 상승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경보제약과 JW 중해제약 EUB가 보합이었고요. 동성제약이 0.31% 하락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5.73% 하락해 진짜 많이 빠졌는데 의약품 제일 좋은 종목 9번째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하락 종목들을 보면 어떨까? 국제약품이 18%대, 파미셀 17%대, 명문제약이 1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보니까 제일 좋았던 종목이 NK맥스, 파맵신, 제일바이오 세 종목이 보합이었고요. 옵티팜이 2%대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종목들 보면 보로노이가 24%대, 케어젠 20%대, 아스타와 엑살 세라퓨틱스 19%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한리반도체, 삼성 SDI, 삼성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알테오젠, 리노공업, HPSP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한화리츠, 맵스리얼티1, 신한서부 TND리츠, KB스타리츠, D&D 플랫폼리츠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솔브레인,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HPSP, 이오테크닉스 순이었습니다. 와, 오늘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2020년 3월 19일. 오늘 제가 2020년 3월 19일 얘기를 장중에 텔레그램 통해서 써드렸습니다. 그날 같은 상황이라고. 그날도 저는 셀트리온을 뭐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4년 5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주식 거래가 20분 동안 거래 중단이 아예 그냥 시장 전체가 중단이 되고요. 10분 동안은 단일가 매매로만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고 이게 코스피에서 사상 6번째, 코스닥에서는 사상 10번째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코스피 이 정도였습니다. 뭐 이런 장대 음봉 보신 적 있으세요? 어마어마했죠. 10% 넘게 하락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고 8.7%대 하락이 나왔는데요.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들은 아래쪽에 보시면 RSI가 오늘 코스피가 과매도권, 낙폭 과매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5번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때마다 바닥 꼭지를 찍고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스피도 굉장히 과하게 빠졌다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막판에 이 아래꼬리를 달고 저점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부분 1% 넘게 올랐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최저점 부근에서 샀다면 코스피도 역시 지금 수익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종목별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최근 1년 동안 최저점 기록을 깼습니다. 11% 넘게 빠졌고요. 역시 5번의 RSI 과매도권 진입이 있었는데 이번에 뭐 어마어마하게 이런 상황으로 빠졌습니다. 일본 지수 오늘 우리보다 더 했습니다. 12.4%가 빠졌고요. 자, 지난 1년치 일봉인데요. 보시면 지난 1년치 최저점까지 빠졌고 최고점 위쪽에 보시면 최고점에서 빠지는데 3주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최고점에서 1년치 수익률을 다 토해내는데 3개월이 아니고요. 3주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미국 주식이 키움증권에서 이 공지가 딱 떴는데요. 그러니까 사전 시간회에서 지금 전체 키움뿐만 아니고요. 전체 증권사들의 공지가 떴는데 그 주간에 거래하는 이제 대체 거래소의 주문 한도가 초과돼서 해외 증시 주문이 이제 거절됐습니다.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오늘 지금 이따가 정규장에서 아마 하셔야 되고 이따가 프리마켓 그러니까 사전 시간회 때 거래가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정규장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미리 팔고 싶은 물량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게 아마 급락을 겪고 있죠. 세금 뭐 엄청 내야 되죠. 지금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을 샀을까? 또 오늘 하루 동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1조 2,317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SK하이닉스 2,298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LG화학이 530억 원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자동차, 그죠?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럼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뭘까? 한미반도체를 453억 원어치 샀고요. 그 다음에 미국 테크, 삼양식품, 필라델피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이수페타시스, 차이나전기차, LS일렉트릭, SKC, 유한양행, 차이나항생테크, 인버스 빼면은 한국가스공사까지를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기관 어땠을까? 레버리지 당연히 뭐 던졌겠고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고, 뭐 KB공용,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을 팔았는데 많이 산 종목 인버스 빼면은 S&P 500, LG에너지솔루션, 나스닥 100, 코스닥 150, CD금리 액티브, 포스코 퓨처엠, 인버스, 바이오 헬스케어, 현대차, 미국 S&P 500, 은행 고배당 플러스, 미국 배당 다우, 기아. 외국인과 좀 다른 점은 현대차, 기아를 샀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비슷한 것 같고 삼성전자 팔고 그런 게. 자, 코스닥 외국인 기관이 오늘 샀단 말이에요.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판 종목은 외국인이 많이 판 종목 에코프로 BM, 제이시스 메디칼, JYP 엔터테인먼트, 유진테크, 파마리서치, CCS, 흥구석유,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마이크론, 뷰노, 커넥트웨이브, SM, CJENM, 네오위즈까지를 팔았고요. 많이 산 종목은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실리콘2, 테크윙, 리가캠바이오, 펩트론, VT, 신성델타테크, 보로노이, 재룡전기, 에코프로, ABL바이오, 시노펙스, 셀트리온제약. 바이오를 샀어요. 코스닥 바이오를 외국인들이. 오늘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기관 어땠을까? 실리콘2 팔았죠. 아까 외국인은 샀는데 VT, 테크윙, 아나페스, 에코엔드림, 퀄리타스 반도체, 솔브레인, 넥슨게임즈, 리가캠바이오, 비올, 펩트론, 유니셈, 펌텍코리아, 이녹스 첨단소재 이걸 팔았고요. 그럼 산 종목, 제일 많이 산 종목 뭘까? 에코프로 BM, HLB, 에코프로, 제이시스 메디칼, 알테오젠, 엔캠, 유진테크, PSK, CJENM, 원익 IPS, 펄어비스, JYP 엔터테인먼트, 주성엔지니어링,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관은 샀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들 샀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아까 외국인이 샀던 리가켄 바이오는 기관이 팔았는데 알테오젠은 지금 외국인 기관이 같이 샀단 말이에요. 외국인 기관이 오늘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쟁여놨으면 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기도 했고 그러면은 이제 바로 V자로 반등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요 종목을 4종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에코프로 BM 양쪽 코스피, 코스닥의 대장주들, 뭐 알테오젠도 하나 말씀드리고 실리콘2까지 4종목을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전자 수급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팔았고요. 외국인이 하루 매도량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9만 전자 코앞에 두고 있다가 7만 1,400원까지 밀렸습니다. 7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는데 자, 매수한 애들이 있습니다. 연기금이 91만 주 넘게 샀습니다. 그러면 와 7만 원대 초반 너무 많이 빠졌네. 연기금이 장기로 보고 매수를 하는 거죠. 시간에는 아직 뭐 마감이 안 됐습니다만 400원이 오르고 있네요.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캡처를 한 게 아까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잠깐 상황을 다시 보면 삼성전자가 800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려는 시도를 뭐 내일 하겠네요. 그렇다면 좀 V자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지금 시간에 1% 넘게 오르는 거거든요. 800원이면 1.12% 아직 좀 더 있어야 됩니다만 일봉 차트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매물대 바닥 정확히 7만 원입니다. 여기서 7만 원 밑으로 빠지지 않고 아래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 아래쪽에 RSI
그다음에 뭐 스토캐스틱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지난 1년 동안 RSI 지수가 30 미만으로 떨어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장대 음봉이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지금 71,400원이면 매수해서 8만 원 가까이까지 붙이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첫 번째 미국 증시 오늘 밤, 두 번째 시장의 투심의 회복, 여기 두 가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시간에도 그렇고 내일 상승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에코프로 BM.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외국인 기관 중에 기관이 샀고요. 3일 연속 사고 있고요. 그 주체가 금융투자고 계속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얘네들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만 보는 거냐? 연기금 보세요. 샀죠. 4일 만에 샀죠. 중장기적으로도 싸다. 지금 가격이 16만 원대 정도면 싸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에 볼게요. 지금 100원 빠지는 걸로 나와 있지만 아닙니다. 완전히 반등했습니다.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1,600원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아까 캡처한 지가 좀 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에코프로 BM 일봉 보면은 뭐 최악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최저점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글쎄요, 16만 지금 그러니까 15만 4천 원. 오늘 저가가 최저가가 지금 잠깐 보면은 에코프로 BM 오늘 16만 4천 원이 최저점이었네요. 그러면은 16만 4,900원 거의 뭐 바닥권에 와 있으니까 여기서 시간에 반등하면서 내일은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큰 폭으로 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대장주와 코스닥 대장주들이 1% 정도씩 이렇게 시간에가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세 번째 종목 알테오제는 또 다르죠. 얘는 기관도 샀지만 외국인이 주도했습니다. 그럼 기관 16,000주밖에 안 샀네? 아닙니다. 투신이 팔아서 그렇습니다. 투신은 개인들 펀드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금융투자 보시면 계속 사 모으고 있고 연기금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사모펀드도 팔았지만 외국인 금융투자 연기금 3박자가 착착착 맞춰주고 있습니다. 26만 1,500 오늘 25만 1,500원까지 주가가 밀렸었는데 오늘 25만 1,500원 자리는 정확하게 60일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60일선 부근에서 물론 21선이 이탈하지 않았어야 되지만 시장이 무너지니까 21선 이탈하지 얘 혼자 뭐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락을 같이 했고요. 그 다음 이동평균선 60일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장중에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25만 1,000원으로 말씀을 드렸죠. 25만 1,000 뭐 몇십 원인가 1,10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1,500원이 가장 저점 자리였는데 거기 터치하고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만 1,500원이 저점이었고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왔다. 지금 시간이 어떨까요? 1% 넘게 3,000원이 오르고 있습니다. 1.15%가 오르고 있는데 역시 알테오젠도 지금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3.25% 8,500원이 오르고 있는데 만 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시간 외가 27만 원 넘겼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불쏘시개 장작이 쌓여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7만 원보다 훨씬 위에서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 며칠 전 주가들 일봉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가요. 매물대 이 자리가 지난 2달 동안 횡보하던 자리잖아요. 근데 아래꼬리 끝이 60일선에 닿았잖아요. 그리고 반등하면서 매물대까지 딱 끌어올렸죠. 그러면 다시 완전 V자로 저는 21선 위로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21선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21선이 가격대가 28만 2,800원이네요. 그러면 22,300원을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뭐 오늘 미국 증시 흐름도 그렇고 좀 받쳐준다면
내일 또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곧바로 팔아치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밀어 올려준다면 21선 위쪽으로 올리는 그런 모양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실리콘2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세게 들어왔죠. 외국인만 샀습니다. 얘는 또 다릅니다. 그죠? 외국인만 샀습니다. 주가는 36,000원대까지 밀렸고요. 야, 한 달 전 48,000원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이 팔았지만 금융투자는 공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곧바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것 같고, 오늘 매도의 주체는 투신과 사모펀드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개인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개인 펀드 자금이라든가 사모펀드. 야, 예. 오늘 금투연기금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곧바로 V자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연기금은 조금 팔았습니다. 실리콘2는 시간에 보겠습니다. 0.4% 오르고 있네요. 150원이 오르고 있는데 얘도 지금은 어떤가 잠깐 볼까요? 지금은 실리콘2 1.1% 400원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중에는 뭐 55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빠진 게 과하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장 마감하고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습니다. 이성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 시장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 결국은 미국입니다. 기준은 미국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늘 하락을 하더라도, 장 초반에 하락을 하더라도 그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뀌는,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면서 상승 흐름으로 바뀌면서 마무리를 하면 우리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에도 시간외 거래, 저 미국 선물지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선물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개장하고 나서 막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지수가 흐름이 깨지면서 우리 증시도 이제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실리콘2 역시나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그어놨는데 아래쪽에 매물대 지지 32,000원에서 받은 게 확인되지만 위쪽에 4만 원에 또 긴 매물대가 있어서 이걸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저항을 받을 겁니다. 고점이 4만 원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봉 모습입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 여전히 왕창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59네요. 이런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현재 보면은 마이너스 680까지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밤 미국 증시입니다. 그리고 흐름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선물지수도 역시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마음고생들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 내일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조금씩 강도는 달라질 것 같지만 흐름이 완전히 돌아서거나 깨지거나 아직 그러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장 좀 좋은 V자 반등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